네, 1월 15일 수요일 아침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중요한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물가, HD, 현대, 중공업, 티웨이, 항공, 개임주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 간밤에 미국의 12월 기준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다, 좀 낮게 나와서 미국 증시가 반등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 오늘도 적지 않을 텐데 일단 그것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아졌다는 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거나 아니면 좀 경쟁이 심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매 사업자들이 가격을 올려받는 전략을 좀 덜 쓰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 자체가 좀 떨어져서 소매 물가가 앞으로 동반 하락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 둔화와 물가 둔화라는 양면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 오늘 채택한 아이디어는 물가 둔화에 조금 더 방점을 맞추는 모습이 미국장에선 관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았다는 것은 앞으로 나올 소비자 물가 데이터도 둔화 추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장에 던져준 것이고요. 물론 소매 물가는 도매 물가는 소매 물가에 한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니까 당장 내일 나올 미국의 이 12월 CPI보다는 한두 달 뒤에 데이터에 영향을 주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미국의 인플레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지표가 간밤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이지만 그동안에 올랐던 미국 장기채 금리도 오늘 소폭 내렸고, 미국의 연방기금 시장 선물 데이터 보면은, 페드워치라고 하는 데이터 보면은 1월과 3월에 미국 금리 동결 확률이 아직도 우세하지만 조금 내려가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속될지를 내일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 데이터가 우리 증시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시장의 걱정을 키우는 측면보다는 우리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통위의 한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 심리를 확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같이 봐야 될 데이터가 있는데 유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미국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 제재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브렌트유의 경우에는 배럴당 80달러 이상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 오늘장 전에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유가 관련해서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원유 재고 관련 데이터고요, 원유 수급 관련 데이터고요. 하나는 중국의 연간 그리고 12월 원유 수입 데이터입니다. 지금 미국 에너지정보청 EAI가 오늘 내놓은 데이터 보면요,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면, 미국의 원유 수요 자체는 큰 변화가 없지만 미국의 원유 공급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는 점이 이번 데이터에 보고서에 나왔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데이터입니다. 원유 수입이 연간 기준으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12월 원유 수입도 11월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원유 수급 측면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조금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휘발유값 1,700원 넘어서 1,800원 가고 있다, 이런 걱정스러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가 걱정을 조금 덜 할 만한 데이터들이 국제 유가 측면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유가 측면에서 불확실성 요인이 조금 내려가고 물가 상승 요인인 유가가 안정세를 찾는다면, 하는 입장에서도 다시 이제 거시적으로 돌아가면 금리를 낮췄을 때 부담이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16일 이 금통위 앞두고 간밤에 나왔던 원자재 흐름이라든가 주요국 물가 데이터들은 우리 증시의 나쁜 요인이라기보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죠. 방금 우리 신 기자가 얘기했듯이 오늘 밤에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12월 기준 CPI가 나옵니다. 전달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2.9%가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요거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 HD, 현대, 중공업 주가는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오늘 왜 가져왔습니까? 오늘 봐야 될 게 투자 측면에서 좀 살펴볼 세부 내용, 그리고 앞으로 로드맵에 따라서 얼마나 주가가 더 갈지, 그리고 방산주로서의 현대중공업이 얼마나 기능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중간지수 사이인 이 HD 한국조선해양의 기관 투자자 대상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나온 내용들 보면은 현대중공업이 올해 6월 말부터 미국 해군의 지원함 MRO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고요. 유지보수 정비를 하겠다고 했고, 이때부터 아마 연간 나올 4, 5척
정도의 네다섯 척 가운데 두세 척 정도를 우리 현대중공업이 하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한 겁니다. 네, 한화오션은 이미 뭐 두 척을 지난해 했었죠. 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의 논리를 보면 지난해는 이 독 문제, 그러니까 건조나 유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수익성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현대중공업 울산조소소에서 미국 군함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미국 대상 방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 법상으로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군함을 다른 나라에서 건조한다는 게 사실 생각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상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이것을 발효하게 되면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수차례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가능성이 아예 없는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점을 현대중공업 측에서 강조를 했고요. 또 미국은 앞으로 노후된 군함에 대해서 퇴역을 시키고 앞으로 30년간 364척 정도의 군함을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현대중공업은 아예 미국 현지 투자 검토를 하겠다라면서 미국의 이 항만시설법이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현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IRA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선업에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의주시하면서 투자 시점, 규모 고려 중이라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이 현대중공업이 우리 시장의 방산주로 정확하게 더 인식이 될지는 앞으로 이런 로드맵이 얼마나 잘 실행되느냐에 따라 달렸겠지만요, 전반적인 분위기 나쁘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고요. 또 군함뿐만 아니라 상선 쪽에서도 미국의 반사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 간담회에서 10척 정도의 LNG 운반선 건조 제한 받았다는 내용 밝혔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중국의 주요 조선사를 블랙리스트로 올리면서 이 세외 선사들이 중국을 좀 피하고 우리나라로 좀 돌아올 가능성도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 중국 선사 대상 블랙리스트 제재 발효가 아마 2월에서 3월 될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현대중공업 역시 관련해서 2월 그리고 3월부터 관련 본격 수준에 나서겠다라는 계획을 함께 밝힌 점도 살펴보실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호재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작년에도 HD 현대, 정기선 부회장의 HD 현대 그룹, 뭐 LS, 한화 이런 데들이 뭐 다 잘 나가긴 했습니다만 주가 측면에서 보면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올해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티웨이 항공이라는 종목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지분 매입할 때 우리는 조금 예상을 했죠. 네. 적대적일 것이냐 아니냐 요것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경영권 싸움 들어갈 걸로 네. 예상을 시장에서도 했단 말이죠. 본격화했다면서요. 지금 오늘 나온 내용들 보면 그렇습니다. 리조트로 좀 잘 알려졌죠. 이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 항공의 2대 주주입니다. 1대 주주는 예림당이고요. 이 티웨이 홀딩스를 들고 있는 예림당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명소노그룹이 내부적으로 항공사업 TF 출범을 공식화했다는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선 당연히 이것을 앞으로는 이 이슈가 조금 더 점화가 된다면 이것을 티웨이 항공 인수를 위한 전초전의 그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소노인터내셔널이 지난 2022년부터 미국 워싱턴, 뉴욕이라든가 프랑스 파리 뭐 이렇게 해외 호텔 리조트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섰는데, 최근에 이 티웨이 항공이 이것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의 반사 효과로 봐야 되는데 유럽 노선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해외 리조트와 항공강 시너지를 이 대명 소노그룹으로서는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고요. 대명소노는 앞서 예림당으로부터 티웨이 항공 지분 인수 계약 시도했다가 불발됐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번에 TF 7범 이후에는 아마 조금 적대적으로 나서서 티웨이 항공 이사회 장악을 통해서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림당과 인수가를 조율했던 사회와는 좀 다르게 오히려 이제 고려하현대, 영풍과 같은 경영권 분쟁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일부 소위 기대를 하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권 분쟁으로 갔을 때는 단기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3월이 티웨이 항공의 주주총회거든요. 현재 티웨이 항공 등기 임원 7명 가운데 4명의 임기가 올해 만료가 됩니다. 이때 이제 만료되는 인사들을 이 대명소노그룹 측의 인사가 된다면 이제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고, 그런 이사 의안 안건들이 올라오게 되면 조금 더 이 내용이 짚혀질 것이고, 아직 주가에는 큰 지금 출렁임은 없는데
지금 이 신호가 나온 만큼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살펴보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1대 주주하고 2대 주주하고의 지분 차이가 너무 적어서 3%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신 기자 얘기처럼 3%포인트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경영권 분쟁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요것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명 손해그룹 항공 이쪽 시장에 진입하는데 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에어프레미아도 지금 지분 획득을 했죠. 네. TUA 항공 쪽에서도 계속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게임주입니다. 크래프톤 빼고는 게임 종목들 그렇습니다. 줄줄이 주가가 지금 내리막길을 타왔단 말이죠. 더 걱정스럽다,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온다면서요. 지금 최근에 게임주 관련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내 주요 게임주에 대해서 목표가를 낮추는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신증권 같은 경우가 넷마블의 목표가를 56,000원으로 하향하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2024년 지난해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견인했던 이 작품이죠.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작품이 지난 5월에 출시했는데 지난해 5월에 출시했는데 초기 흥행 성과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분기 업데이트 계속하고 있는데 하향세랍니다. 하향세고 이 올해 실적 성장을 위해서는 라운랩이라고 부르는 이 작품에 대해서 대체할 만한 이 새로운 게임 신작이 필요한데 지금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 새로운 매출 견인할 게 없다면 실적 하락 불가피하다고 했거든요. 사실 지금 게임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실적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리포트고요. 그리고 상상인 증권은 펄어비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37,000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펄어비스는 게임은 잘 만드는데 이게 너무 늦게 나와서 문제라는 평이 증권가에선 지배적입니다. 붉은 사막이라는 기대작 출시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늦어진 연말로 지금 이제 펄어비스가 제시를 하면서 증권가들의 실망감이 리포트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NC소프트도 어제 다뤘습니다만 100만 원 넘었던 종목 18만 원 이게 웬 말입니까? 게임주들에 대한 증권가들의 시각이 여전히 우려에 섞인 시각들이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소개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